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임자원 작가님의 마음챙김의 인문학입니다. 늘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의 의미를 고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과거의 옛 현인들의 40가지 짧은 글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전의 이야기라 지루하진 않을까 싶었지만 과거든 현재든 역시 사람이 사는 이야기이기에 귀 기울여 들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명문장 2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야. 근데 그게 뭐? 경주의 김자정이 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는 지프로 지붕을 덮고 스스로 벼로하기를 동두, 대머리라 했다. 호라는 것은 나를 부르는 것이고 나는 대머리니 나를 대머리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르니 나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요. 정말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머리빨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머리 모양이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환경과 스트레스 탓인지 탈모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탈모 클리닉, 탈모 샴푸, 탈모 약품 등등 탈모 관련 제품이 엄청난 숫자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늘날의 이런 추세를 이 글의 주인공이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머리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호를 대머리라고 정했다. 한자로 하면 동두인데 한자 동에 민둥산 대머리라는 의미가 있다. 화가 나서든 장난이든 누군가가 머리가 벗겨진 사람을 향해 야 대머리야 라고 한다면 분위기는 당장 험악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의 주인공은 되레 자기 호칭으로 대머리를 골랐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보게 대머리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호를 그렇게 지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얼굴은 윤이 나고 머리숱은 원래 적었어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인데 술이 있기만 하면 진하든 묽든 탁주든 청주든 사양하지 않죠. 그러다가 취하면 모자를 벗고 머리를 드러내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들 나더러 대머리라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호를 이렇게 지었지요. 호라는 것은 나를 부르는 것이고 나는 대머리니 나를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르니 나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요. 정말 당당함의 끝판왕이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허를 찔린 느낌이었다. 사실 대머리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전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이다. 머리숱이 좀 적어진 것만 같아도 전전긍긍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머리숱과 관련해 한마디 듣기만 해도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글의 주인공은 그래, 응, 나 대머리야. 대머리인데 그게 뭐? 라고 되묻는다. 또 속담에 머리가 벗겨진 자는 빌어먹지 않는다고 하니 이건 복을 누릴 징조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늙으면 머리가 벗겨지는 건 필연적인 일이니 이건 또 장수의 징조이고요. 내가 가난해서 빌어먹게 되는 일이 없고 천명을 누려 일생을 마친다면 내 대머리가 나에게 덕을 입힌 것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부귀하고 장수하는 것을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만물을 낼 때 치아를 준 것에는 뿔을 주지 않고 날개를 준 것에는 발을 둘만 주었으니 사람에게도 그러해서 부귀와 장수를 겸한 자가 드물어요.
부귀하고도 보전하지 못하는 자를 또한 많이 보았으니 내 어찌 부귀를 바라겠습니까? 이 초가집이 있어 내 몸을 가리고 거친 음식으로 나의 주림을 채우며 나의 타고난 수명을 마칠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으로 나를 부르고 나도 이것으로 자칭하는 것은 내가 대머리인 것을 나 스스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대머리가 부귀와 장수를 누릴 징조란다.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누리면 안 되니 부귀는 포기하겠다는 겸손까지 보인다. 우리 사회는 유난히도 보이는 것에 치중한다. 서로 비교하고 우위에 서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그런데 그 비교 우위가 내면에 관한 것인 경우는 거의 없다. 밖으로 보여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 삼는다. 얼굴 생김도 최소한 남들만큼이거나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키도 최소한 남들만큼이거나 남들보다 커야 하며 머리숱도 피부도 노화도 체중도 학벌도 승진도 집 크기도 월급도 휴가지도 모두 최소한 남들만큼이거나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 그래서 가끔은 숨이 안 쉬어진다. 이렇게 아등바등 한다고 자신감이 생기고 안정감을 찾고 행복지수가 상승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왜 안 되지? 어디가 문제지? 라고 안달하며 끊임없이 고칠 곳을 찾는다. 만족의 그날은 도무지 올 것 같지 않다. 대머리 김자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을 생각해 본다. 자본주의는 외모의 단점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고칠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그 유혹의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충고가 날카롭다.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의 오늘을 돌아본다. 올바르게 건강을 추구하는 자세. 일본의 상인들이 부산의 정박해서는 단파괴라는 약을 하나 팔았는데 덩어리가 된 가래도 문제없이 치료해내는 약이라고 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3대를 거친 의술이 아니면 그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약이란 여러 대에 걸쳐 많이 먹어보고서 약효 이상이 없어야 복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른바 단파괴라는 것을 단파귀라고 부르니 그것이 간과 쓸개를 망가뜨리는 어떤 요망한 귀신이기 때문이다. 새해가 되면 정말 많은 결심을 하는데 무엇보다 건강에 관한 결심이 꽤 많다. 운동, 식사, 다이어트 등등. 그 중에서도 단연 금연이 1등을 차지하는 결심이 아닐까? 이 글의 제목은 단파귀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담배 이야기라고 해도 된다. 단파귀가 바로 담배이기 때문이다. 일본 상인들이 붙인 이름은 단파괴이고 작가 유몽인이 아재 개그처럼 언어 유희로 붙인 이름은 단파귀다. 이 글은 담배를 소재로 한 글 중 제일 먼저 쓰인 글로 알려져 있다. 담배는 가는 곳마다 급속도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모양이다. 오죽하면 정확한 효능도 모르는데 뭉친 가래를 치료하는 약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담배를 피면 없던 가래도 생기는데 묵은 가래까지 치료한다니 얼마나 담배가 맛있었으면 그랬을까 싶다. 일본에서 전파된 순간 신약이란 명성과 함께 순식간에 민간으로 퍼져갔는데 요즘 사람들이 담배를 찾는 이유처럼 이때도 담배를 한두 번 태우는 사이에 가슴이 답답한 증세와 체한 증상, 순간적으로 목을 시원하게 하는 증상 등을 경험했을 것이다.
한편 담배의 재가 종기 치료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병이 있건 없건 정말 신나게 담배를 피워댔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몽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니 맛도 향도 영양도 모두 상당히 독했기에 이런 유행을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약이든 3대, 즉 90년은 지나야 그 효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능이 확실해진 뒤에야 복용해야 하는데 딱 봐도 독한 것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빠져들어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말이다.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음모론도 제기한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외란을 일으켜 우리를 고통에 빠뜨렸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들여온 것을 의심도 없이 좋아해서야 되겠느냐고. 또 독한 담배를 무분별하게 태우다가 죽음에 이른 사례들도 기록해두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자의 음과 뜻을 정확히 분별할 줄 몰라 이름이 같으면 흔히 같은 음을 가져다 쓰고 뜻은 살피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 풀덩어리는 뭉친 가래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간과 쓸개를 망쳐놓은 요물이라고 새롭게 명명한다. 단파괴와 음이 비슷한 단파귀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에 올리는 경종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다는 약이나 건강보조제도 한 번쯤 의심하고 거리를 두는 유몽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요즘 세상은 건강식품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몸매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약도 넘쳐난다. 약만 챙겨 먹으면 충분히 건강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조제 없이는 몸매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약은 약이다. 아무리 실험을 거쳤고 시판되고 있는 것이라 해도 자연물과 같을 수는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유몽이는 어떤 약이든 90년은 지켜보며 그 효능의 누적을 살핀 뒤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적 효과가 어떨지, 누적 효과가 어떨지, 그 누적된 상태가 다음 대에 가면 어떤 변화를 보일지 말이다. 인체의 조화로움에 관한 신비를 통달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몸으로 흡수하는 것에 대해 조금은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시적 효과의 맛을 들이다 장기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전해진다. 담배 예찬론자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 와서 담배는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은 기호식품임이 드러났다. 지금 유행하는 숱한 건강식품들도 훗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를 일이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고 모두가 따라하는 유행일지라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스스로 효능을 살펴보는 유몽인의 자세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무언가 나를 혹하게 하거든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좀 더 직접 살펴보고 관찰해보자. 그 습관이 올해 여러 부화내동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과거에 누군가가 남긴 위로가 닿아 오래오래 머물 수 있는 당신의 길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